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포항에서, 그 전에 또 경주에서, 해남에서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진의 무서운 건 정말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제가 2011년에 이런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자는 2011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 나고 나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책자를 발간한 거죠. 문광부의 당시 청소년 권장 도서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4편에 걸쳐서 유튜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고 지진은 일본에서 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여러분들이 가시면 잘 느끼시겠지만 일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장년기 토지에 비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의 가지를 꺾어서 바로 땅에 꼽으면 바로 거기서 다음에 꽃이 필 정도로 비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 지진이 가끔 나타나는 거죠. 또 지진의 친구 쓰나미가 같은 괴물로 등장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아열 때부터 한대까지 있죠. 그러니까 좁고 긴 이런 열도죠. 그래서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강수량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윈드서핑 그리고 스키, 이걸 연중 거의 할 수 있을 정도의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천이 많아서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일본이 또 하나 자연재해도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죠. 연 1000회 이상 지진이 일어납니다. 1월 5일 날 저녁 이바라기에서 진도 3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또 가끔 쓰나미를 동반합니다. 화산 폭발, 지금 일본의 가고시마 쪽에 가보면 사쿠라지마는 지금도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년에 10수차례 태풍이 불고 있죠. 일본이 전체적으로 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0.25%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 일어나는 그 비율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만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능히 상상이 갑니다. 또 하나,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은 굉장히 복받은 땅이죠. 온대지방의 사시사철, 그리고 금수강산.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말이 일본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걱정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우리 주택 비율 중에서 63% 정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또 다세대 주택도 12%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공동주택이 75%를 차지하는 거죠.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중에서 노후 아파트,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를 노후 아파트라 치면 전체의 79%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10년 전 이상 된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건축을 허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아파트죠. 이 아파트에서 과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이런 인식하에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합니다. 왜 취약하느냐? 공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진 대응 매뉴얼이 10년 전에는
거의 지금의 상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진을 소감을 말을 하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진 처음 느껴본 사람들은 무용담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진을 많이 겪어보면 그 호기심이 사라지고 그 무용담도 사라집니다. 왜? 과연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진을 해석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빠지는 거죠. 지진의 후유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진이 과연 얼마만큼 인간과 자연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재민처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하는 철학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은 자연과 싸우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과 싸우는 일본에서 배울 점을 빨리 배워서 우리가 지진 극복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진은 보통 진도와 매그니튜드, 규모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진도는 그 지역에서의 떨림입니다. 떨림의 세기. 그리고 매그니튜드는 전체적으로 그 지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같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진도가 달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진의 무서운 점 하나는 액상화 현상입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서 화재가 나고 땅이 균열되고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액상화입니다. 액상화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토질 위에 지진이 와서 한번 그 토지를 흔들면 그 토지 어딘가에 고여있는 물이 분출되고 물이 분출되는 그 공간으로 모든 게 다시 쏠려가지고 집 자체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본 대지진에 일본의 요코하마 근방에 있는 우라야스 시에서는 전체 매립지의 85%가 이 액상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변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 액상화 현상이 특히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된다. 그래서 지진의 이 후유증으로 굉장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공포스럽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진의 공포입니다.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하나 지진이 일어나면 착각 증상이 일어납니다. 지진에 한번 떨림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지진의 멀미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심하게 배를 타고 요동을 치다가 육지에 내려오면 바로 육지도 흔들린다는 이런 생각이 있죠. 이게 바로 하선병인데 이게 바로 지진 멀미라고 합니다. 이 지진 멀미 현상이 당분간 계속되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그날 저녁은 공포에 떨어서 상당히 잠을 설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저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면 단지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간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 사람을 우울하게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 이제 강진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일본에서는 동북지방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그럽니다. 관동 대지진은 동경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우리 제1교포들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우물에다가 독약을 뿌렸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포들이 5,000명이나 죽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 관동 대지진도 사실 이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한신 대진재 있죠. 오사카, 고베 여기에서도 6,400명이 죽죠. 1995년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24,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강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다행히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 편안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앞으로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바로 부딪히는 데가 일본 동경근방입니다. 만약에 이 동경근방에 이 판이 무너져가지고 일본 열도가 없었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열도가 우리 한반도의 지진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서는 매년 1cm씩 가라앉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풍설인데 이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 동일본 지역에서 50cm가 전체적으로 지진 때문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일본 열도 침몰설도 사실은 지진에 많이 의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일본 지진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또 하나 이겁니다. 대도시가 특히 취약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항구가 있는 대도시. 왜 그러냐면 항구 지방에는 주로 지반이 약합니다.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백상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한국의 대도시 항구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진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의 그 뒷모습이 어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